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 MBC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별 관전 포인트와 달라진 내용을 연속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3개 선거구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제주시 갑 선거구를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는 벌써 7명, 자유한국당이 2명,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명씩, 무소속 3명입니다. 고심을 거듭하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어제 중앙당에 총선 출마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2일 제주에서 열리는 의정보고회에서 5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강 의원의 거취를 지켜보겠다던 박원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도 출마 의사를 굳히고 제주 시내에 선거 사무실을 물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경선은 강창일과 박원철, 다음 주에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한 문윤태 국제대 교수, 그리고 예비 후보로 등록한 박희수 전 도의회 의장까지 사자 구도가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고경실 전 제주시장과 구자헌 당협위원장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진 전 관광협회장은 이번 주에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한국당 입당 신청을 할 계획이어서 한국당 공천권을 놓고 3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야권 개편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고, 고병수 정의당 도당위원장은 제주 최초의 지역구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활발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인 김영철 공인회계사와 양기련 제주대 교수, 임효준 인터넷 언론 시민기자는 이변의 주인공을 꿈꾸며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도로 경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최소 7명이 본선에 나가게 돼 제주시 갑 선거구가 제주 지역 3개 선거구 가운데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확대되면서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공장 증설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중산간 지역을 포함한 600여 제곱킬로미터로 확대하는 고시안을 추진함에 따라 이 지역에 포함되는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생산 공장은 추가 취수관 개발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국내 물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증산이 불가피하다며 6번째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제주 MBC는 새해를 맞아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신년 기획 뉴스, 갈등 너머 공존을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 주민 합의 없이 강행된 사업들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사례를 보도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의 나리타 국제공항. 하루에도 수십여 차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 옆으로 트랙터가 지나갑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항 건설로 강제 수용에 불복한 주민들이 아직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나리타 공항은 당초 활주로 5개에서 2개로 건설 계획을 수정했고, 그마저도 활주로 하나는 기형적 모양으로 개양해야 했습니다. 私は空港会社、それから国にこの土地を売りたくないと。で、空港を作るために行ってきたその国の暴力的な作り方に対して反対の意味を込めて私は絶対に売らないで守っていく。そういう意味があります。 일본 정부가 주민 합의에 실패하면서 공항 개양은 6년이나 늦어졌고, 그마저도 기형적 설계로 도쿄 제1공항이라는 계획이 무색하게 보조공항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毎日が闘争でね、それで常に権力24時間体制で監視されてるわけですよね。その中でね、諦めたら自分が負けだと、そういう日々を送ってるんで、その諦めるっていうそれがなかったですよね。 입지 선정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대구 경북지역공항은 최근 주민투표로 입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기영 시민의견조사위원회 결정으로 오는 21일 만 18살 이상 모든 주민이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합의가 전제돼야 사업 추진에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주민들의 그래도 전체 의사가 대변돼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에서도 수용성이 높습니다. 일단 갈등이 재현된다 하더라도 그걸 상당히 최소화시킬 수 있고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보장할 수 있다. 공항 부지는 기술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지가 발표된 제주 제2공항은 대구 경북공항보다 2년이나 추진이 앞섰지만 갈등이 확산되면서 5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일방적 사업 추진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은 강정 해군기지를 통해서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마지막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과 박재모 JDC 휴양단지처장 등 2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이번 증인 신문에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과 최근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 재발 사태에 대해 조사한 뒤 다음 달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평균 5.3명인 것에 반면 우리나라는 9.1명, 제주는 무려 24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 연북로와 연삼로 등 도심부 도로 속도가 50km로 제한됩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연삼로에 설치된 구간 단속 카메라. 2.7km 구간 평균 속도가 시속 50km를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닷새 동안 시범 운영 결과 하루 평균 85대가 적발됐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단속을 시작하는 이런 구간 단속 장비가 이곳 연삼로뿐만 아니라 연북로와 번영로에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4월까지 도심부 도로 속도 제한이 50km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상 지역은 연삼로와 연북로 전 구간을 포함해 일주도로와 번영로 등 주거나 상업, 공업시설을 지나는 모든 도로입니다. 1,700여 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개선해 나가면서 일부를 경찰청으로 통보하게 되면 아마 경찰청에서가 그 완료된 시설 구간에 대하여 단속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가 70km에서 20km나 줄면서 운전자 불편이 예상되지만 현재 도심도로의 평균 속도가 30km에 그쳐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 서울 종로와 부산 영도구에서 1년 동안 제한 속도를 10km 낮춘 결과 사고 건수는 5.1%, 사망자 수는 24.2% 감소했습니다. 정지 거리도 60km일 때는 한 30m가 되는데 50km로 줄이면은 한 22m로 줄여서 그만큼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오는 3월부터 시설 개선과 단속 장비를 갖춘 구간부터 단속을 시작해 내년 4월 17일 전에는 모든 구간의 단속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어제 공판에선 의붓아들이 숨지기 일주일 전 고유정이 남편과 싸우다 쟤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했던 음성 녹음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발언 1시간 전 고유정은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하는 방식의 살인사건 기사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구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공판.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기 2달 전인 지난해 3월 5살 난 의붓아들도 살해했는지에 대해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내놨습니다.
의붓아들 사망 일주일 전 고유정이 남편과 싸우던 중 쟤를 죽여버릴 거라고 말한 음성 녹음을 법정에서 공개한 겁니다. 이 발언을 하기 1시간 전 고유정이 인터넷을 검색해 50대 남성이 어머니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기사를 찾아봤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 부검서에는 베개로 노인과 어린이의 얼굴을 눌러 질식시켰을 땐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고유정이 남편에게 고통을 주고 무너뜨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며 자신이 아이를 유산했는데도 남편이 의붓아들만 아끼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발언할 때 고개를 가로저으며 어이없다는 듯 웃어 보이기도 한 고유정은 베개 살인 사건을 검색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전 남편 사건 때부터 자극적인 부분만 뽑아서 공격한다며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걸 끝까지 부정을 하고 모든 걸 거짓말로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기필코 꼭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는 다음 달 초엔 선고를 내리고 1심 재판을 끝낼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에 이번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고 검찰은 이날 고유정의 형량을 구형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요. 오염물질 배출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 측정 차량이 투입됩니다. 이미 장비가 투입된 수도권은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주 정다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은 문막 산업단지 위로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2개의 포집기와 채취 봉투가 달린 이 드론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환경청에서 도입한 장비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 측정 차량을 투입했습니다. 수집한 채취 봉투를 이동 측정 차량 내 분석기로 가져가자 성분 분석 그래프가 바로 나타납니다. 아스콘 제조업체인 이 공장에서는 미세먼지 성분 중 하나인 아크롤레인이 압도적으로 높게 검출돼 이번 달 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접근성과 시간 대비 효율도 뛰어납니다. 사람이 직접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최대 3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드론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드론과 함께 투입된 이동 측정 차량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지역을 돌며 오염 밀집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게 이 장비의 핵심인데 차량 지붕에 달린 포집기가 도로를 돌며 공장 인근 대기를 채취하면 차량 내부 검사기를 통해 곧바로 시각화된 자료가 나타납니다. 차량이 지나간 곳이 나타나고 이중 기준치 이상의 메탄올이 검출된 곳은 빨갛게 표시됩니다. 지정 악취물과 유기화합물까지 정밀 검사도 가능합니다. 한 10개의 항목 정도를 측정한다고 하면 저희가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을 활용한 방법으로는 한 최대 60종까지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드론과 이동 측정 차량이 이미 투입된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업장 적발 건수가 42%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강원 지역에도 미세먼지 특보가 반복되면서 드론과 이동 측정 장비 투입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오늘도 추위 대신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에는 가끔 비가 내리다가 낮 동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밤부터는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우량은 20에서 60mm고 산지를 중심으로는 100mm 이상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밤부터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 좋겠고요. 강한 남서풍이 불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예년 이맘때보다는 무려 10도나 높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제주시는 낮 최고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동부가 16도, 북부와 서부 남부가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1도, 서부와 동부가 20도, 남부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비가 내리겠고 현재 기온 1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강풍과 돌풍으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항공편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대체로 흐리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력거래소 김영환 제주본부장과 직원 1동이 150만 원을 맡겨주신 걸 비롯해서 늘해랑 어린이집에서 아나바다 수익금과 교직원 성금 61만 7,500원, 제주 MBC 시청자위원 유철수 씨가 20만 원, 서귀포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 1동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하수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하수관로 정비공사 업자들에게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주무관 53살 A씨와 전직 사무관 61살 B씨, 책임감리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또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8명도 뇌물 공여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도는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대규모 간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감귤원 220헥타르를 목표로 2분의 1 간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자녀가 없는 고령 농가와 여성 농업인에 한해 33헥타르 규모의 전정 대행 사업을 실시합니다. 2분의 1 간벌 사업과 전정 대행 사업은 대행 작업단이 지원하게 되는데 오는 28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당들이 읍면동 자치 공론화에 찬성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운동기구인 제주민회는 지난해 도내 9개 정당에 읍면동 자치 공론화와 관련해 공개 질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7개 정당이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질문에 답변한 노동당, 녹색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읍면동 자치 공론화가 필요하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제주민회가 청원한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특위 구성 청원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